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네, 이세대 아빠 손철입니다. 표 대표 표현봉입니다. 네, 좀 더 가까이 오시죠. 참 저희 그월장 3년 동안 뭐 돈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돈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없는 척하지만 그럼 왠지 그런 걸 밝히면 안 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에 대한 관심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지. 참 근데 다 돈에 대한 생각들은 다 틀린 것 같아.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자 부부끼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남편은 와이프한테 되게 구박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째째하게 굴지 마라. 좀 남한테 베풀고 좀 살아야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가 볼 때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돈만 펑펑 쓰고 다니면 거지꼴 못 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득도 사실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돈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는 것이 사실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그 예슬 아빠님도 어, 어릴 때 기억과 지금 행동에 그쵸. 대한 습관이 연관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해 보면 그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였었냐면요. 그러니까는 부자면 뭐하냐, 남한테 베풀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하셨냐면 저희 작은 집 얘기였어요. 저 작은 집이 되게 잘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 좀 작은 집이 정말 잘 살고 하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니까 명절 때 놀러 오시는데 항상, 아니 명절 때 놀러 오시는, 명절 때 오시는데 저희 집 오시는데 항상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열이 확 받죠. 그래서 작은 집이 잘 사니까 어머님이 다 자기가 장 보고 음식 샀으면 작은 집이 뭐라도 좀 해야 돼요. 돈이라도 좀 넉넉히 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인색하게 구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얘기 하셨냐면 부자면 뭐하냐, 남한테 베풀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걸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고 귀에 인이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 돌이켜보면 제가 돈을 받으면, 제가 돈이 생기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돈이 많이 없으셨나 봐.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보면 뭐 저를 위해서는 억울하지는 않아. 네. 근데 약간 그런 강박관념 있죠. 이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런 분 계실 것 같은데, 남이 한 번 밥 사면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한 3번 사야 돼. 이런 꼭 같이 밥 먹자는 사람이 있던데. 근데 이제 이런 성향들, 그러니까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돈에 대한 어떤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거에 어떤 형성되어 온 것에 기인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네. 네. 그게 제가 이제 그 나의 돈의 신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신념이라고도 얘기들 하는데,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언제 형성됐나라고 이제 이런 거 생각할 때 나의 어렸을 때를 돌아보는 거죠. 근데 실은 인간이 이거 자체를 싫어해요. 나의 그걸 복귀하거나 뭐 이러는 거 자체를. 근데 재밌는 건 조금 전에는 뭐 우리 에셋 아빠가 얘기한 대로 부모님이 아주 집중적인 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됐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전 좀 다른 사례도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 되게 오래된 자료인데 미국 그 저축교육협회 조사 자료예요. 1999년에서 2001년이니까 한 10몇 년 된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 얘기한 거는 지금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녀는 부모한테 금융교육과 구체적인 지침까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부모가 체계적으로 잘 가르쳤나 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그 부모들은 자녀한테 어떤 금융교육도 시킨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2000년 초반이니까 미국도 그런 게 잘 안 됐을 때죠. 근데 뭐냐면 부모는 해본 적이 없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자녀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아이들한테 받았다라는 건 부모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자식들이 그렇게 따라가거나 그걸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니 스크립트라는 개념에서 지금 나의 행동이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나의 행동이 우리 부모한테 내가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동기부여엔 훨씬 더 큰 역할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보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알려줘요. 너 커서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라. 아니 자식 잘못되게 하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왜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자식한테. 자기가 해봤으니까. 자기가 해봤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주식투자에서 망한 사람 봤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투기하다 망한 사람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친구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부모님이 펀드도 가입시켜주고 돈 얼마 주면서 네가 주식투자 해봐라 이렇게 권유하는 부모님도 계신단 말이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친구하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같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그 반두라라는 이제 분이 주창하신 게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관찰하거나 이제 모방하면서 이제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한 행동이라든가 누군가의 조언 때문에 그걸 모방하면서 이미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실질적인 이제 그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제 삶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요 재테크 수익률을 1% 올리는 것보다도 내가 돈에 대한 습관이 뭔지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크루지가 우리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데 돈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잖아요. 비정상적으로 관계는 단절이 되고. 근데 얘가 수전노가 됐느냐? 그 캐럴에 나와 있어요 내용. 쉽게 해봐 쉽게. 어렸을 때 그 청년 시절에 네. 상인 밑에 부유한 상인 밑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상인이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돈만 많아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니고 사실은 뭐 남들한테도 배려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래서 이제 인기가 많았던 건데 스크루지도 자기도 이제 그 상인처럼 인기가 많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봤냐? 돈만 본 거죠. 아 돈이 많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인기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돈에 이제 집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잘못 형성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해서 잘못 형성되어 있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나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걸 이제 브래드 클론츠가 얘기를 한 게 이제 머니 스크립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돈에 대한 태도나 신념이 성인이 돼서 그대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제가 간단하게 이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정적인 행동을 수행할 때 지침서 역할을 하고요. 머니 스크립트. 네. 그리고 어렸을 때 개발이 되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전형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너 행복한 줄 알아라. 네가 집 있고 학교 다닐 수 있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듣고 자라신 분들이요. 자기 자식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너 행복한 줄 알아 너. 너가 행복한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포기해버리거든요.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머니 스크립트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되게 생소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뭐 말한 대로 이제 지침서 개념인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평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왜 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되게 인색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훅 풀어지고 이러니까 막 이런 거죠. 근데 뭐 머니 스크립트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거나 그렇다면 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그게 종합적인 내 재무 상황이나 내 인생 설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뭐 어떤 걸 좀 줄여야겠거나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동기부여를 주니까 나를 아는 과정에서 머니 스크립트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냥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단순히 소득 소비 나 이제 그럼 소비 은퇴 준비해야겠네. 그럼 소비 줄일게. 그리고 저축 금액 늘릴게.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그게 잘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내 이제 돈에 대한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이니까 그런 걸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건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네,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보라 이게. 그러니까는 상담을 하다 보면요, 돈이 생기면 생긴 대로 써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돈이 생기면 꼭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돈을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은데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쉬는 날에 내일에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요. 얘가 뭐 사달라고 하면 거절 못하고 다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식선에서 보면 고쳐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런 거를. 근데 이거를 상담 과정에서 고치십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재무 상담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대박인 거 찍어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과거에 어떻게 지내왔고,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고, 혹시 학교 다닐 때나 직장 다닐 때 돈에 대한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고, 그렇지. 현재 부모님은 어떤 모습이고, 내가 부모님을 닮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돈에 대한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런 힌트를 얻었을 때 근본적으로 재정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35살 의류회사 디자이너분이랑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연봉은 되게 높아요. 연봉 7천만 원 정도 되고, 정년은 짧은데 아니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도 해요? 많이는 못 하고요. 같이 먹고 삽시다. 네, 네. 근데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출 상황이 엄청나게 높은 분이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그 정도만 알고 저축합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분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에게 돈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써버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불안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근데 언제 이런 게 생겼는지 아세요? 과거에 한번 틀렸네 집에서. 그거 아니에요? 저희 뭐 세뱃돈 받고 뭐 이런 엄마가 다 가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명절 때 용돈 받잖아요. 한 돈을 3년 동안 모아놨는데 엄마가 가져갔다는 거야. 근데 자기 동생은 용돈 받으면 다 써버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생은 잘못하고 이거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는 엄마의 돈을 뺏겨버렸고, 동생은 어떤 친구였어요? 지를 위해서 돈을 썼잖아. 아주 현명한 애였죠. 그러니까 그때 형성된 지출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지출 습관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스크립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말을 뱉어내는 게 심리학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돈에 대한 습관이라든가 조금 내가 고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찾아보셨을 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찾았을 때 재테크에서는 1% 올리는 것보다 습관 하나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찌 보면 컨설턴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머니 스크립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게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머니 스크립트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내는 게. 마치 저도 그거 찾았거든요. 내가 왜 나를 위해 돈을 잘 안 쓰고 남한테 밥을 많이 사줄까?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내가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구나, 어머님 영향 많이 받았구나, 그 이후부터는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좀 이제 본인 스스로 발견했을 때 좀 이제 그 수정에 대한 어떤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 심리학을 전공하신 우리 표 대표님, 네. 한번 좀 풀어주시죠 이거. 이게 뭐 머니 스크립트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나의 돈에 대한 신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념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평상시엔 좋은 데 쓰잖아요. 뭐 지켜야 될 거 뭐 이런 개념으로 드는데,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딱히 교육을 받거나 제대로 된 뭐 그 대한민국 사회에 막 고도 성장하면서 그 여파들이 있으니까 좋게 갖고 계신 신념들이 많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중에 좋은 거 챙기고 아닌 건 바꾸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시는 게 돈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옛날 거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은 기억력 좋으시면 다 그렇긴 할 텐데,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 그 기억이라는 게 실제 그거냐라는 것도 하나 저희가 짚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억이라는 게 몹쓸 기억력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가 좀 발췌해서 얘기해 보면, 기억은 소환될 때마다 재창조돼서 다시 저장된다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한 예로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첫사랑은 다 아름다워요. 근데 지금 사는 마누라, 아내와의 사랑은 안 아름다웠고 그 첫사랑만 아름다웠냐? 아니요. 그때도 지지고 볶고 하고 뭐 헤어지고 이유 다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걸 첫사랑을 떠올렸을 땐 좋았던 것만 남기고
다시 재저장시키고 그러니까 첫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신념도 내가 아까 우리 에셋 아빠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누가 내 돈을 가져갈지 몰라. 그러니까 난 차라리 써버리는 게 나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는 거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는데 꺼내서 재창조하면서 그게 좋은 것처럼 계속 이렇게 쌓아버리니까 아주 그냥 공고히 다져진 거죠. 근데 그런 걸 꺼내서 냉정하게 보면 아 내가 이걸 바꿔야겠구나라고 생각만 드는 동시에 생각만 하실 수 있는 상황만 되더라도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되니까 이런 걸 따져보시는 거, 얘기 나눠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일단 저는 첫사랑이랑 결혼한 걸로. 아니 이게 그래 그렇게 좋다. 머니 스크립트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 돈에 대한 가치관과 향후에 돈을 이제 모으는 그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라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툴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일단 한 가지 나중에 실습 파일 같은 거를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어들 있죠, 단어들. 돈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이렇게 쭉 한번 쓰신 다음에 그 단어를 보고 나서 그냥 내가 떠오르는 이미지나 떠오르는 느낌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부자, 난 어떻게 생각한다. 그럼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는 사람도 있고 되게 부정적으로 적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출, 소비도 긍정적으로 적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적는 사람이 있고 대출, 보험 이런 것들 있죠. 단어를 넣고 그걸 적어보시고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내가 정상적인 건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자산을 형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깎아먹는 형태로 내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그런 것들을 놓고 내가 혹시 수정해야 될 게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고쳐야 될 것들을 적어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실행 과정에서는 좀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도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우리 선대장, 우리 에셋 아빠니 목을 졸라서라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네요. 머니 스크립트. 저는 참 기억을 자주 잃어요. 먹을 때마다 한 잔 먹을 때마다 읽고 두 잔 먹을 때마다 읽고 그럴 때마다 다시 재창조되는 일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참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근데 이렇게 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거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돈을 내가 왜 그렇게 쓰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그 부분에서 지나고 났었을 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아까 에셋 아빠가 얘기한 대로 돈에 대한 신념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 좋은데요. 이게 또 하나 필요한 이유는 처음에 얘기한 부부입니다. 부부. 이러지 않으면 상대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서로 부부가 같이 밟으면 그건 되게 또 쉽게 이해가 돼요. 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재무적인 차원에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수정해야 할 돈에 대한 태도를 고쳐가는 것이 행복한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모닝스토리 TV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